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이슈 포커스입니다. 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쓰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의 주요 군사 무기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지금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전차입니다. 이 상층에 있는 최정예 주력 전차인데 바로 T-64BV-2017 전차라는 건데요. 원작의 한계를 극복한 14대1 승리의 신화를 썼죠. 이 우크라이나의 T-64BV 전차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련군에게만 배치되었던 베일속의 무적 전차 T-64 전차입니다. 하지만 일선의 평가는 처음에는 정말 최악이었죠. 이게 바로 T-64의 원형 전차인데 당시 영국이 치프틴이라고 하는 전차를 만들어서 그동안은 뭐 105mm 이런 거 했는데 120mm 강선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련이 보면서 뭐야, 우리는 115mm인데 쟤들이 120mm 강선포를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안 되잖아. 125mm를 만들자.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전차가 바로 T-64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컨셉이 좀 실패를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러시아, 즉 소련제 무기, 그러면은 아무 데서나 막 굴리고 값싸게 막 찍어내고 뭐 고장 잘 안 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첨단은 아니지만 뭐 그냥 막 쓰기 좋은, 이게 이제 소련제 무기의 컨셉 특징이었는데, 이 전차는 최첨단, 미국보다 영국보다 프랑스보다 더 최첨단의 기능을 다 집어넣어 소련의 위력을 보여줘. 이렇게 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냥 그동안은 막 쓰는 무기들만 만들다가 최첨단을 다 구겨넣다 보니까 고장이 너무 잘 나요. 그래서 당시 이 T-64의 주특기 T-64를 하던 이 전차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예요. 내 비록 주특기가 T-64 전차지만 이건 단점이 너무 많아. 차라리 그냥 T-72 놔줘. T-72 전차는 T-64보다 나중에 개발됐지만 다운그레이드해서 막 쓰기 좋은 전차로 만드는 값싼 전차였죠. 그러니까 T-64 좋긴 좋은데 그러나 단점이 너무 많아. 그래서 T-72 놔주면 차라리 좋겠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 실내가 너무 좁아 터져서 숨이 막혀 죽겠다 라는 것이고, 왜냐?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이 21세기에 만드는 전차에 들어감직한 기능들 다 집어넣고도 포탑이 이렇게 작아요. 왜? T-55나 이런 거에서 크게 뭐 사이즈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포탑이 이렇게 작은 데다가 125mm 활강포를 집어넣다 보니까 이 주택 복사기가 한번 쏘면 뒤로 그냥 확 들어가는데 사람 여기 있다가 그냥 뭐 안 되죠. 그리고 자동 장전 장치까지 집어넣는데 이 자동 장전 장치가 너무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이놈의 코로지나는 툭 하면 고장나고 사람 팔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코로지나가 자동 장전 장치인데 탄을 이제 집어넣는데 탄이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탄을 갖다가 뭐 이렇게 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전차 승무원들이 그 사이에 또 철컥해가지고 팔을 잡아먹는다. 팔이 끼어서 팔이 잘리고 뭐 뼈가 부러지고 이런 일이 아주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엔진이 무슨 툭하면 이렇게 꺼져. 가다가 전차는 서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엔진이 툭하면 꺼진다. 그래서 초도 양산분 250대 전량 폐기 처분했어요. 그냥 해체해버렸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에 극명하게 갈린 두 나라의 전차 기술 기반입니다. 일단 소비에트 연방, 소련 시절에 우랄바곤자보드라는 전차 공장, 그리고 하리코프에는 이 말리세프 공장, 하리코프가 지금 하르키우라고 부르죠. 거기에 이제 하리코프 전차 공장을 이제 사실은 말리세프 공장이에요. 이렇게가 양대 산맥이었는데 T-64를 이 말리세프, 하리코프에서 만들다가 이 T-64 실패했으니까 계속 이제 개량을 하는 작업을 이 말리세프에서 계속했고, 우랄바곤자보드는 여기저기 뭐 그 공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T-72, T-80 이런 거에 집중해서 완전히 그냥 이 우랄바곤자보드가 규모와 덩치를 더 키워버렸죠. 그런데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나니까 이 말리세프 공장은 우크라이나 영토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리세프 공장은 우크라이나 영토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 말리세프 공장을 바탕으로 전차 전력을 손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T-64입니다. 독립 후에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녹슬어버린 소련 전차 기술의 보고입니다. 여기가 하리코프, 지금은 하르키우 전차 공장의 마당이에요. 이렇게 T-64 전차 그냥 버려놨습니다. 정말 아깝죠. 이게 1990년대
사진이에요. 지금이야 다 치웠겠지만 그냥 그때는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무기가 그냥 넘어져 있고 폐기돼 있고 그래서 만들다가 지금 미콜라이우 지역에서 조선소에서 만들다가 당시 바르야그 항공모함 그거 중국이 4천만 달러에 사가서 지금 랴오닝 항공모함 만들었죠. 뭐 이런 식으로 참 이 처절한 그런 시기였어요. 야 말이야 우리가 지하자원도 많고 하니까 언젠가는 경제 좀 나아지겠지. 전차는 그때 가서 바꾸죠. 그래 맞아. 차라리 그냥 뭐 T-84 쓰는 게 낫지. 저걸 뭐 하루 대 살려. 저거 뭐 살려봐야 쓰겠냐.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내팽개 쳐버립니다. 그런데 전차는 녹슬어 가는데 경제는 여전히 폭망인데요. 2005년도쯤에 러시아가 지금 이제 이 오일머니로 막 그 군사력을 증강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유 뭐 러시아 쳐들어오겠어. 우리가 핵무기 폐기하는 조건으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적었잖아. 쟤들 안 쳐들어온다고 맹세했잖아. 해서 그냥 지나갔는데 2000년대 초반에 러시아가 군사력을 막 증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손 좀 봐야 되겠다. 해서 2005년도에 T-64 전차를 약간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래서 T-64BM 블라트라고 하는 버전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사격 통제 장치를 교체하고요. 신형 노시 폭발 반응 장갑을 도입합니다. 여기 이제 폭발 반응 장갑 안에 집어넣고 밖에다가 또 이제 또 하나 추가로 이렇게 증가 장갑 했는데 그리고 엔진을 150마력 더 파워업 했어요. 700마력에서 850마력으로 올렸습니다. 요걸 우크라이나가 130대를 개량을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기존 초창기형 T-64에다가 요 정도 개량한 거 한 130대 갖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몇 년 후에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사건 당하고 그때부터 돈바스 지역에서 반군들하고 교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돈바스 전쟁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냐 당시 이 돈바스 지역의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 지역에다가 러시아는 T-72 B3 전차 완전 최신 개량형이죠. 그걸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T-72 B3라고 하는 최신 개량형 T-72 전차하고 싸워왔는데 이기는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T-90이나 T-80 신형 이런 거에는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왜? 많은 개량을 거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T-72 정도는 비벼보겠는데 T-80 개량형 또는 T-90 여기에는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더 추가 개량을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2014년 크림반도를 상실한 이후에 포로셴코 대통령이 적극적인 투자를 합니다. 국방비를 2배 이상 증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 가지고 안 된다. 러시아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면은 더 강력한 전차가 있어야 돼. 그래서 T-64 더 개량해. 이렇게 해서 T-64 BV 2017년에 탄생을 합니다. 스펙을 보면 전투 중량이 43톤, 엔진은 850마력, 속도는 시속 60km, 승무원은 자동 장전 장치가 있으니까 3명이죠. 주포를 교체했습니다. KVA-3 125mm 48 구경장 활강포를 집어넣었고요. 복합장갑 그리고 반응장갑을 넣어서 방어력을 더 강화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 T-64 BV라는 전차가 탄생했는데 이걸 이제 상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이 KVA-3 125mm 이 신형 활강포는 포구 초속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 T-64 전차의 관통력이 한 400mm 정도 되는데 이건 600mm 이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KVA-3 이 포가 나중에 중국에게 기술 지원을 해줘서 중국이 중국 말로는 뭐 세계 최강의 전차라고 주장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 99식 전차의 주포가 돼요. 그래서 중국 말로는 660mm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무튼 그 주장에 따르면 이 포가 한 600mm 정도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T-72 전차 정도는 그냥 다 박살낼 수 있죠. 그리고 자동 장전 장치를 개선해서 이 탄 걸림을 좀 적게 했다고 하고요. 위성 항법 장치 그리고 BMS 배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C4I 체계를 갖추었고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 그래서 이 BMS 시스템 가지고 C4I 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장갑차하고 네트워크 전쟁 할 수 있는 최첨단 기능을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포구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서 이 포구 안정화 장치가 뭐냐면은 이 기동간에 쏘려고 하면은 전차포가 뭔가 타겟을 딱 물고 있으면은 이 차체가 흔들흔들 하더라도 포신은 그대로
타겟을 락온 딱 하고 물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포구 안정화 장치가 아주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그걸 도입해서 이동 간의 사격 능력을 아주 향상시켰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제 전차의 단점이 우리 한국에 있는 뭐 T-86도 그렇지만 야간전 능력이 아주 취약해요. 그런데 주야간 조준경을 포수 조준경, 전차전 조준경 다 교체해서 야간 교전 능력도 아주 우수하게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주장하고 신형 반응 장갑을 도입해서 또 방어력을 더 향상시켰다라고 주장해서 자, 이 정도면 T-90M 정도는 좀 어려워도 T-90A까지는 한번 이겨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성능으로 2017년에 업그레이드를 했고 이걸 250대 개량했어요. 250대. 그러면서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는 노바바산 전투죠. 2022년 4월 1일 날 키이우 동쪽에서 벌어진 전투인데요. T-64 BV 전차 하나로 혼자서 14대의 러시아 기계화 부대 행렬을 다 잡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집 뒤에 숨어가지고 쏘고 해서 이 T-72 전차 그리고 BTR-80 장갑차로 이루어진 이 거의 한 개 중대급 이상의 러시아군 기계화 부대를 전부 다 격파시켜버렸어요. 혼자서. 유유히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이걸 전부 다 드론으로 찍어서 보여줬죠. 정말 대단한 전투를 혼자서 해냈습니다. 그게 그만큼 사격 정확도가 좋다. 과거의 러시아제 전차들은 이 사격 정밀도가 워낙 떨어져서 쏴도 잘 안 맞는데 여기는 정말 잘 만들었다. 사통장치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 250대 뿐이죠. 그런데 많이 손실됐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이 사실은 치장물자를 업그레이드 안 한 완전히 그냥 초창기형 T-64 전차 300대가 치장되어 있었어요. 그것까지 전부 다 업그레이드 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건 또 업그레이드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전장에 투입되어서 많이 지금 뭐 파괴되고 했겠죠. 그래서 단 250대 뿐인 이 우크라이나군 최정예 전력. 나머지 전차도 개량할까? 이 전쟁 중에 개량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T-64 BV 전차는 1전차 여단 등 최정예 부대에게 보급해서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최근 며칠 동안 러시아 전차의 격파 현황을 제가 뭐 매일 시크릿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이 T-64 BV가 크게 활약하고 있다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러시아는 제대로 된 전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러시아 전차가 격파되고 있다면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차도 상당한 손실을 겪고 있겠죠. 그래서 250대 개량했지만 지금은 몇 대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크라이나를 지금까지 잘 지켜주고 있는 T-64 BV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